반갑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공부 이야기와 원불교 교화 현장 속의 다양한 울림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원음방송 라디오와 TV가 협력해 제작하는 원불교 종합 소식 매거진 원 시간입니다. 오늘도 매거진 원에는 다양한 원불교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교화 현장의 모습을 전해드리는 12월의 첫째 주 매거진 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2월 1일) 전국 각 교당에서는 원기 104년 명절대제가 봉행됐습니다. 특히 중앙총부의 명절대제는 반백년 기념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과 역대 모든 선조에 대한 추원 보본의 예를 올리는 합동향예일. 원기 104년 명절대제는 성도종 예감이 경종을 타종하며 시작됐습니다. 김재원 교화부원장의 사회로 입정, 원불교 교가제창이 진행됐으며 대중은 추원 보본의 마음을 담아 묵상심고를 올렸습니다. 원기 104년 명절대제에 보고된 묘위는 총 2435위로 본주와는 소태산 열효일을 포함해 9405위이고 별자는 11,030위이며 지난 6일 대제 이후 282위가 추가 임묘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묘위 보고 후에는 봉청이 있었고 대종사님과 역대 설령전에 업적을 추모하고 그 위협을 받아 다짐을 올리는 고축과 대중의 찬송이 이어졌습니다. 대종사님전 고축에는 전산종법사님과 김성효, 김성일 수의단의 중앙단원이 함께했으며 전산종법사님은 원기 104년 원불교 교단의 부단한 노력을 대종사님전에 고했습니다. 교단은 대종사의 일대 경륜을 실현하고자 금년에도 끊임없이 노력해온 바 청소년 교화를 위한 희망 캠프, 법인선사 100주년 법인기도, 교서 편수불사와 보스턴 교당, 뉴저지 교당, 염산 교당, 만경 교당, 한실 교당, 제주 남원 교당, 해남 교당, 금강 교당, 한강 교당 및 서울 교구청 봉불식 등의 교화 사업과 원불교 소태산 기념관 준공으로 세계 교화의 꽃이 필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나이다. 또한 아산 수도원 정양기관 신설, 소태산 대종사 탄생가 준공, 무궁화 공원랜드 봉안당 신축기공, 만석평 부지 확보와 사적비 건립 등의 사업 진행과 원불교 재해재난구호대센터 설치 및 차량 확보, 강원도 고성 산불 피해 구호활동, 세계 봉공재단 해외 구호활동 등으로 대사회 활동에 역할을 했으며 정남정려 규정 개정안 통과와 출가인재 발굴을 위한 1일 1일 인재 100일 불공 프로젝트, 정년 및 분과제도 개선과 미주 총부 교화체제 확립을 위한 자치교원 제정을 진행하고 있나이다. 이어진 종사위전 고축은 오도철 교정원장과 최정한 감찰원장이 함께했고 김성효 중앙중도훈련원장과 훈련기관 교무들이 불단에 올라 대봉도, 대호법전 고축을 올렸습니다. 전무출신전 고축은 황인철 원창학원 이사장과 학교교당 교무들이 함께했으며 거진 출진전 고축은 유형진 삼동의 이사장과 복지기관 교무들이 함께했습니다. 이어 총부사업기관 원창을 대표한 박양근 교무와 산업기관의 교무들이 함께 보통 출가제가전에 위령문을 올렸고 희사위전 고축은 이관도 원음방송 사장과 문화언론기관 교무들이 함께했으며 신충선 정토회관 회장이 정토들과 함께 일반 부모 선조전에 고축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선성위, 일체생명위전에는 원불교 대학원대학교와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서원관 항단장들이 분양 재배하며 보본의 예를 갖췄습니다. 이어 대중은 이론상 서원문을 독경했고 일반 분양이 이어졌습니다. 원기 104년 명절대제 감사공연의 순서에는 전라북도 도립국악원 창극단 수석 장문희 명창이 사철과 함께 판소리 심청가를 열창해 대중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명절 대제를 마친 후 전산종국선인과 대중은 영모전과 대종사성탑, 정산종사성탑, 대산종사성탑을 참례하며 추원보본의 마음을 다졌습니다. 원음방송 창사 21주년 기념식이 11월 29일 본사 5층 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도타원 이관도 본사 사장을 비롯해 각 지역국 본부장들이 모두 참석해 사원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타원 이관도 사장은 격려사에서 임원진은 각 구성원들의 역할을 잘 조율하고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사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임무이며 구성원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원음방송의 큰 그림이 완성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22년이 지난 지금부터가 원음방송의 진정한 시작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자립경제를 위한 원음방송의 독립사업 건설은 교단적 숙명이라고 말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모아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악이 소위 말하는 톱니가 잘 돌아갈 때 이게 원음방송이 잘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맡아진 그 톱니, 악의가 어떤 것인지 이걸 잘 맞춰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원음방송이 21주년이라는 역사가 지금 흘러왔는데 결코 그 시간이 사라진 건 아니죠. 그죠? 그 역사와 그 시간과 그 역사의 바탕 위에서 오늘날 우리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옥신축이라는 큰 꿈을 가져보는 거고, 그 꿈이 저는 반드시 실현되게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원음방송은 원기 83년 11월 30일 중앙총부가 위치한 전북 익산에 연주소를 세우며 개국하였고, 이후 원기 90년 원음방송 본사를 서울로 이전했으며 현재는 광주, 대구, 부산, 전북의 각 지역국을 두고 원불교 교화 방송에 힘쓰고 있습니다. 원광대학교 대학교당이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서원관에서 대학생 인성 지원 특성화 과정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인성을 만나다 서원 스테이를 주제로 원광대학교 대학교당이 주최하고 원광대학교 도덕교육원과 대학혁신사업단이 협력해 개최한 이번 훈련은 서원보기와 연불체험, 서원찾기와 타종체험, 걸음명상, 인성나누기 체험 공유를 진행하며 1박 2일 동안 자신의 내면과 마음을 바라보는 인성 맞춤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서원관 예비교무와 함께하는 연불체험 시간에는 40여 명의 대학생들이 참여해 연불을 합독했고, 예비교무들과 인연을 맺으며 자신의 서원을 바라보고 간직하는 시간을 가져 훈련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서원관 김동인 교무는 서원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고 모든 생명체들이 행복한 세상을 살도록 인도하고자 하는 의지를 법신불 진리전에 올리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오늘 이 훈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행복과 세상의 희망이 되고자 하는 서원을 간직하는 기연이 되길 바란다고 염원했습니다. 또한 시작의 시간에서 원광대학교 교당 박덕연 교무는 물품을 사면 제품 사용서가 있듯이 우리의 육군도 사용 설명서가 있어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며 마음 사용 설명서를 소개했으며, 우리는 육군을 통해 마음을 사용하고 있으나 경계가 있으면 오류가 생겨 마음 작동이 잘 되지 않고 화나고 짜증나고 미워하는 마음이 날 때 마음을 멈추고 바라보며 새롭게 하는 마음 공부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학생들의 마음 공부에 대한 이해를 도왔습니다. 원광대학교 대학교당은 각 단과대학별로 원불교 동아리를 개설하도록 했으며, 동아리 지도교무들이 법회와 상담을 통해 대학생 교화와 인성훈련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원광효동아리 주관하고 익산시가 후원하는 2019 효학술 세미나가 11월 21일 원광대학교 숭산기념관 세미나실에서 개최됐습니다. 올해로 11번째를 맞은 원광효도마을 효학술 세미나는
효 문화도시 익산시 발전을 위한 분야별 역할 모색을 주제로 익산시가 효 문화도시 및 노인 친화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연구 주제를 발표하며 발전 방향에 대한 해안을 나누는 자리가 됐습니다. 기조 강연에 나선 대한노인회 익산지회 전대영 전 회장은 효 문화도시 익산시 발전을 위한 제안을 통해 익산시의 경로시설, 요양시설 등을 활용해 다각적인 효 문화도시 인프라를 정비하고 효 인프라를 운영하는 기관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효 문화 조성을 위해 익산시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원광 효 인성 실천 연구원의 최희공 연구원장은 연구 발표를 통해 효 문화도시의 근본 인성 교육에 대한 정의와 전개 방향을 진단했고 영산선악대학교 신은보 박사는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활용해 효와 관련된 연구 동향을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특히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 백현기 부소장은 효 문화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개인, 개인과 공동체, 공동체와 공동체 간의 소통, 참여, 공유를 기반으로 효 문화 플랫폼이 구축되고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며 익산시 효 문화 온 오프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자고 제안해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학교법인 휘경학원, 휘경여자중학교는 11월 27일 합동득도식을 열어 108명의 신입교도들에게 법명과 교도증을 수여했습니다. 휘경여자중학교 건산홀 강당에서 진행된 합동입교식 동그라미 득도식에서 새로 입교한 학생회 회원들은 마음 공부 잘하여서 새 세상의 주인 되자는 주제로 따뜻함을 나누며 감사할 줄 알고 보온을 생활하는 원불교 교도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9년째 계속된 휘경여자중학교의 동그라미 득도식은 학교 내 원불교 동아리를 통해 마음 공부를 배우고 실천해온 학생 108명에게 교전과 염주를 선물하며 원불교 교도가 되는 것을 축하해주는 자리였습니다. 휘경학원 이사장 최준명 종사는 기념설법을 통해 득도식이란 깨달음을 향한 길에 한 걸음 들어섰음을 축하하는 의식이므로 동그라미 활동을 통해 온전한 생각과 지혜로운 실천으로 마음이 넓어지고 행복해지는 마음 공부 전문가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법회 무결석 학생 회원에게 수여하는 동그리 그릿상이 28명의 학생들에게 수여됐으며 3년간 무결석으로 법회에 참석해 상을 받은 3학년 학생들이 감상담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득도식의 축하 공연은 원앙상블의 현악 사중주 클래식 공연과 강남교당 원코러스의 합창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현재 휘경학원은 금요일 휘경여중 학생법회와 수요일 휘경여고 학생법회를 운영하고 있고 원불교 동아리 동그라미의 활동을 장려하며 매년 합동 득도식을 개최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인성교육과 마음공부 확산을 통해 청소년 교화의 결실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11월 30일 원불교 상담학회는 소태산 기념관 한강교당 청소년 멀티룸에서 제3회 연차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학술대회는 둥근마음 상담연구센터 정조련 센터장이 원불교 상담학회의 성과물인 생명을 살리는 자살 예방 지침서 원불교 편을 교정원에 증정하며 시작됐습니다. 정조련 센터장은 보건복지부와 종교, 언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회가 매년 높아지는 국내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자살 예방 지침서를 개발하기로 하고 올해 1월부터 집필을 시작해 지난 11월 14일 출간 기념회를 가졌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지침서에 담긴 원불교 상담 내용은 내년부터 전국에서 보건복지부 지원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으므로 교정원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전달하며 성원에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교정원 대표로 지침서를 전달받은 이공현 문화사회부장은 원불교 상담학회의 노력으로 원불교 교단이 다시 한번 정부로부터 공신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고 전하고
원불교 상담학회 관계자들에게 큰 박수와 격려를 바란다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한편 연차학술대회에서는 맑고 밝고 은혜로움이라는 주제로 원불교 상담에 대한 학술 발표가 계속됐습니다. 사은과 삼학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한 한덕천 서울교구장은 많은 상담가들이 답을 주려고 노력하지만 상담자는 내담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 정답을 주려는 것은 욕심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후 원불교 교정 정책과 상담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스페셜 세션에서는 문화사회부 조경원 교무가 원불교의 대사회활동 참여에 대해 발표했고, 광주 마음숲 심리상담센터 소장이자 원불교 상담학회를 대표하고 있는 박성국 회장이 원불교 정서상담의 사례와 연구를 발표했으며, 둥지골 훈련원 김현욱 부원장은 원불교 행동상담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후 축하 공연으로는 잠실교당 한마음 중창단이 공연을 펼쳐 대중의 갈채를 받았습니다. 상담 활동에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는 원불교 상담학회는 교법적 이론에 바탕한 상담 기법을 대사회적으로 제시하며 그 탁월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교정원 기획실은 전국 13개 교구를 대상으로 전무 출신 급여제도 개선안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지난 11월 총단회를 통해 소개됐던 급여제도 개선안은 전무 출신의 급여 격차를 해소하고 종교인 소득세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교정원 기획실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 1인 가구 연 최저 생계비가 2,048만 5,260원으로 조사됐으며 전무 출신의 1년 급여 상황이 최저 500만 원 이하부터 2천만 원 이상으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전무 출신 간의 급여 격차를 없애고 평준화를 실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종교인 소득세에 대해 각 기관과 교당이 개별적으로 처리하기 어렵다고 예상되기에 중앙총부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으로 시행 방안을 잡았다고 전했습니다. 교정원 기획실은 이번 13개 교구 순회를 통해 전무 출신 급여제도 개선안을 자세히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일방적 시행이 되지 않도록 모든 교구와 각 교당, 기관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해외 교역자에 대한 급여 지급 확대 방안과 퇴직 적립금 처리 방안, 교산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이 과제로 남았다고 지적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과 지혜를 모으겠다고 계획을 전했습니다.